안녕하세요. 짜지않은 짜테크 짜잔택입니다. 가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특히 여러분들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마냥 젊은 줄 알고 옷을 얇게 입고 다녔더니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가게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레고. 오늘은 고정지출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입니다. 저희 부부는 보장성 보험과 실비보험을 들었고 남편 약 14만원, 저 12만원으로 총 26만원 정도가 매달 지출됩니다. 8월부터는 아버님이 쓰시던 차를 물려받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비가 발생했는데요. 매월 14만 6천원씩 10개월간 지출된 예정입니다. 주거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난방비를 포함합니다. 8월과 9월에는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평달보다는 살짝 높게 나왔습니다. 이자는 전세이자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 1.3%의 저리 상품이라서 주거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월과 9월에는 여행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는데요. 8월엔 친척 언니네 커플과 평창으로 여름휴가 다녀온 비용 45만원, 저희 부부가 내 집 마련 기념여행으로 울진까지 가서 대게 먹은 비용 13만원이 지출되었고, 9월에는 명절 기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무주에 가서 좋은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은 비용 9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용돈입니다. 용돈은 저희 부부가 그동안 계속 줄여서 현재는 남편 7만원, 저 1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밖에서 습관처럼 먹던 커피를 줄이고 서로의 용돈을 모아서 하던 외식이나 배달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용돈은 동생의 청약지원금 10만원, 추석 때 드린 용돈,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드렸던 비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변동지출, 식비입니다. 저희 부부는 한 달 식비 25만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식비 절약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배달이나 외식을 더 줄이고 재료도 저렴한 것으로 바꿔가면서 식비 절약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덕분에 8월과 9월에는 물론 살짝 넘기는 했지만 그래도 25만원에 가깝게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입니다. 다른 소분류 항목에서는 눈에 띄게 크게 지출된 항목은 없지만 8월과 9월에는 기타 항목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8월에는 아버님 차를 물려받게 되면서 내부 세차 포함한 세차비 46,000원, 그리고 블랙박스 22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 9월에는 비타민 구입비 2만원, 타이어가 펑크나기 일보 직전이어서 교체비 2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가 생겨서 물론 편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차를 사면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비입니다. 차가 생기면서 주유비를 교통, 기타 부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8월에는 여행을, 9월에는 명절이 있어서 전주 시댁에 다녀오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녀오고 했더니 주유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젠 정말 필요할 때만 차를 타자고 남편과 다짐했습니다. 과연 10월 주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꿈 지출입니다. 매달 신문 구독료 2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9월엔 남편이 새로 배우고 싶다는 게 생겨서 학원을 등록했고 학원비는 18만원이었습니다. 학원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아끼지 않는다는 게 저희 부부의 원칙입니다. 대신 지출한 비용 이상의 것을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투자가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주식 투자 비용이고 매달 적립식으로 우량주 종목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60만원으로 종목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계좌를 볼 때마다 좀 슬프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싸게 사서 좋다라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9월엔 남편과 저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자여서 5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받은 50만원만큼 추가로 우량주 주식을 한 주씩 더 샀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었지만 참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계좌 보니까 그냥 치킨 한 마리라도 시켜 먹을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기타 항목입니다. 8월 지출 금액 보고 놀라셨죠? 제 생애 처음으로 OTP 카드를 발급받고 3,300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당첨된 분양 계약금 및 옵션 계약금입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송금하려니까 이 손이 떨릴 만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약 잘 마무리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남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입주까지 무사히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8월에는 친구 선물 39,000원, 국민연금 16,000원도 포함되었습니다. 9월도 기타 비용이 제법 나왔는데요. 9월에는 친구들 생일이 많아서 선물 비용 12만원이 들었고 국민연금 16,000원, 또 친척 언니와의 갯돈 2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분양 계약금 지급 및 자산 정리로 인해서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저축률이 20%대에 그쳤는데요. 저축 비중보다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남편이 다시 일을 하고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저축 비중을 다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잘한 부분은 용돈을 줄였음에도 둘 다 잘 버티고 있다. 남편의 작년 용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휴직과 동시에 용돈을 10만 원으로 줄였고 지금은 거기서 더 줄여서 7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본인이 필요한 책도 구입하고 용품도 사고 좋아하는 중국 요리도 한 번씩 먹더라고요. 저도 1월에서 3월까지는 20만원, 4월에서 6월까지는 15만원,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용돈을 조금씩 줄여왔는데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달이면 보통 용돈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커피는 회사 커피를 이용하고 군것질도 줄이면서 10만원으로 한 달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에서 한 달 용돈 10만원으로 사시는 분을 보고 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해보니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해보기, 도전해보기, 실행해보기,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새 차와 함께 붕붕 뜬 마음입니다. 2008년식이어도 부모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쓰시고 물려주신 진짜 새 차 같은 저희 부부의 첫 차인데요. 그동안 뚜벅이로 지냈던 힘든 날 탈출이다 싶은 마음에 8월과 9월 열심히, 정말 열심히도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유비에, 보험비에 각종 들어가는 비용까지 막상 정산하고 나니까 새로운 지출 구멍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생각해서 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고 차가 생겨서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데만 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걸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벌써 10월 막바지이고 올해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작년 1월 가계부를 제대로 쓴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가계부 덕분에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목돈은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계약금이 되어주었고 청약 당첨을 통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계부 책의 제목처럼 말이죠. 내년 가계부는 제가 따로 이름을 지어줄까 합니다. 내 집 마련 가계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니 이제 다른 목표로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년 가계부 이름은 무엇인가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짠녕!